혹시 지금도 매일 밤 시계와 전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꼭 잠들어야 한다. 온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잡념이 멈추지 않는 톱니다. 바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합니다. 새벽 3시 20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남은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남짓. 다음날의 피로가 벌써부터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 그 순간 여러분의 침실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본인의 뇌를 고문하는 형벌의 장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지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잠이 무너져 삶의 전부가 무너진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중 절반은 본인이 괜찮다고 믿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비싼 영양제도 심리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잠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단순한 불면증은 여러분의 뇌를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늙게 만드는 핵폭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을 피곤함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피곤의 영역을 넘어 뇌가 썩기 시작했다는 비상경보입니다. 저는 25년간 만난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3가지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1. 자려고 누워 1시간 넘게 뒤척이는 밤이 일주일에 3회 이상인가요? 2. 새벽에 딱 한 번만 깨도 다시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리시나요? 3.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일어났지만 머리는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듯 멍한가요? 이 중 단 하나라도 뇌라고 탑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치명적인 수면고갈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생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합니다. 이 쓰레기는 단순한 피로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톡성 단백질입니다. 깨끗한 잠이 없으면 뇌 속 청소부대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춥니다. 톡성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녹여내리듯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억력이 마치 체에 걸은 듯 사라지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증발하며 결국 잠을 잃는다는 건 가장 소중한 나 자신, 즉 기억과 정신을 잃는 일이 됩니다. 잠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는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절대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지금은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주무십니다. 놀라운 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던 수면 난민이셨다는 겁니다. 비싼 약물, 복잡한 병원 치료가 할아버지를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바꾼 것은 바로 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것, 그리고 잠의 리듬을 되찾은 것, 그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운동을 배우고 식단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잠을 자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대 이후 우리는 평생 쌓아둔 수면 체력을 조금씩 탕진하며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이 무서운 뇌 노화를 방치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고 절대적인 고성능 정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되찾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기적처럼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하룻밤의 숙면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복구되며 뇌가 마치 컴퓨터가 새로 부팅된 것처럼 맑게 깨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회복을 위한 3단계 황금 수면 코드입니다. 수면제 없이 후각 신경을 건드려 10초 만에 생각의 톱니다를 멈추게 만드는 아로마 셧다운 테크닉을 공개합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수면 유지 장애를 영원히 끝내는 김지상식 잠의 앵커링 잠의 양이 아닌 잠의 질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 치매 톡소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싹 쓸어버리는 진짜 깊은 잠 루틴의 비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이유, 단순히 잠을 자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긋지긋한 소음을 잠재우고 다시 집중력 있는 맑은 뇌로 활기찬 하루를 살고 싶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단 20분 동안 제가 여러분의 밤과 여러분의 뇌의 운명을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의 뇌가 겪고 있는 무서운 현실, 즉 수면고갈이 알츠하이머 톡소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긴급한 경고를 드렸습니다. 밤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뇌의 노화를 카운트다운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잠의 비밀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노력해요. 선생님,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명상 앱도 틀어보고 심지어 유튜브 ASMR도 들어봤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저는 잠에 들려고 할수록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수면의 역설 때문입니다. 잠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사령탑인 대뇌피질을 역설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오늘은 꼭 7시간 자야 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아까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 이 모든 생각과 의지, 책임감은 대뇌 피질에서 발생합니다. 잠은 이 대뇌 피질이 잠시 셧다운 되어야만 비로소 허락하는 휴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대뇌 피질을 이용해서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끄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 경계를 풀가동합니다. 심박수는 미세하게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온몸의 근육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시도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에 깨어있으라는 강력한 신호만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생각의 문지기를 은밀하게 우회하고 잠자는 뇌의 스위치를 딱 하고 꺼주는 간단한 리모컨을 찾는 일입니다. 그 리모컨의 정체가 바로 우리의 후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아로마 셧다운 테크닉의 핵심 과학입니다. 대부분의 감각 정보 시각, 청각, 촉각은 뇌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전달됩니다. 시상이 정보를 걸러내고 자, 이것은 중요한 정보니 분석해 라고 대뇌 피질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어도 작은 소리나 희미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대뇌 피질과 시상이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오감 중 유일하게 후각만이 이 시상을 우회합니다. 냄새 정보는 마치 프리패스를 가진 것처럼 뇌의 모든 검문소를 통과하여 곧바로 변형계로 직행합니다. 변형계는 무엇을 담당하는 곳일까요? 바로 감정, 기억,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스위치들도 이 변형계와 그 주변에 위치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뇌파를 발생시키는 핵심 영역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죠. 다시 말해 복잡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대뇌 피질을 거치지 않고 후각은 마치 비밀 통로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는 뇌의 스위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냄새가 이 아로마 셧다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할까요? 수많은 향 중에서도 저는 특히 두 가지 향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벤더이고 다른 하나는 캐모마일 로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향 자체가 아니라 이 향들이 여러분의 뇌에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의 주요 성분은 우리 뇌 속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활동을 억제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의 상당수가 이 가바의 작용을 모방하거나 증폭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 없이 단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이 자연스러운 뇌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로마 셧다운 방법. 첫째, 도구의 선택. 코 품질의 라벤더나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선택합니다. 저가형 합성향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면봉이나 손수건 혹은 아로마 디퓨저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냄새 앵커링.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이나 시계를 완전히 치웁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묻힌 면봉이나 손수건을 코 밑 10cm 정도에 가깝게 가져갑니다. 셋째, 10초의 깊은 숨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향을 맡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단 5회 반복합니다. 5회 호흡은 보통 10초에서 15초가 소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잠을 생각하는 대신 오직 향의 질감과 호흡의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이 10초 동안 여러분의 후각은 비밀 통로를 열어 대뇌 피질을 우회하고 잠의 스위치가 있는 변형계에 가바 신호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초의 리듬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이 특정 향을 잠의 시작과 동일시하는 강력한 촉감 반사, 즉 앵커링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 여러분은 이 향을 맡는 순간 노력 없이도 뇌가 이완 모드로 진입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앵커링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최소 7일간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이 새로운 잠의 리듬을 학습하고 지긋지긋했던 새벽 3시 20분의 각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아로마 셧다운 테크닉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서운 적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새벽 4시의 각성입니다. 잠에 들기는 쉬워졌는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수면 유지 장애. 이 문제는 단순히 후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뇌가 밤에도 여전히 나처럼 활동하려는 24시간 경계 모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망가진 리듬을 근본적으로 되돌려 새벽 4시에 눈 뜨는 일이 영원히 없게 만들 김치상식 잠의 앵커링 루틴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아침의 3가지 행동 원칙과 새벽 각성을 막는 잠의 굳히기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잠시도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진짜 과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우리는 냄새라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시상과 대뇌 피질의 포초병을 우회하고 잠의 스위치가 있는 변형계에 직접 휴식 신호를 보내는 아로마 셧다운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초의 의식을 통해
드디어 잠드는 건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선생님, 잠은 들었는데 왜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걸까요? 눈을 감아도 잠이 다시 오지 않아서 결국 해 뜰 때까지 뒤척입니다. 이게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은 불면에서 벗어나 이제 수면유지 장애라는 다음 난관에 봉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잠이 약한 얕은 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낮 동안 쌓인 치매 독소를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새벽 각성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불협화음에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의 초대장입니다. 밤이 되면 분비되어 여러분의 뇌를 잠재우죠. 반면 코르티솔은 잠의 퇴장 명령입니다. 아침에 분비되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강력한 각성 호르몬입니다. 건강한 수면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내내 멜라토닌이 코르티솔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리듬이 망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약해져 있어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4시경에 코르티솔이 미리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이 코르티솔의 조기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일어날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미세한 경계 모드에 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강력하게 분비되도록 준비시키고 새벽에 코르티솔 조기 공격을 막아낼 강력한 수면의 관성을 아침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벽 2시까지 뒤척이던 제 할아버지를 바꾼 아침의 3가지 황금 습관을 공개합니다. 1. 뇌의 마스터 스위치. 일어나자마자 10분 생햇빛 맞기. 우리 뇌 속 깊은 곳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욕차상액은 뇌의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우리의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분비 시간을 모두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시계를 가장 강력하게 재설정하는 유일한 신호가 바로 밝은 빛, 특히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이 망막에 닿는 순간 식욕차상액은 지금은 낮이다 라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뇌 전체에 보냅니다. 이 신호는 코르티솔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력한 각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 시작 시간을 정확히 14시에서 16시간 뒤로 고정시킵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맞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날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정확하게 잠의 초대장,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도록 설계됩니다. 기상 직후 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창문 유리창을 통해서는 안됩니다. 유리창은 햇빛의 파장 중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는 특정 파장을 대부분 차단합니다. 반드시 베란다에 나가거나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서 맨눈으로 햇빛을 맞으십시오.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7일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밤 10시경으로 강력하게 고정되어 새벽 4시에 코르티솔 조기 공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2. 코르티솔의 함정. 기상 후 90분간 커피 금지. 여러분의 수면 리듬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눈 뜨자마자 커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피 중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뇌가 만성적인 수면 부채 때문에 자체적인 각성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위에서 설명했듯 기상 직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이 자연적인 코르티솔 파동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뇌의 본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라는 외부 엔진을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코르티솔이 충분한데 심지어 카페인이라는 각성제까지 들어왔네? 그럼 내일 아침에는 코르티솔을 더 적게 만들자 라고 반응합니다. 뇌는 자가 보존을 위해 코르티솔 분비량을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점점 더 아침에 각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양의 커피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아침 코르티솔의 힘이 약해지면 낮 동안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 불안정한 각성 리듬은 곧바로 밤의 멜라토닌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새벽 각성을 유발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최소 90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십시오. 90분이 지나면 자연적인 코르티솔 파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페인을 주입하면 이는 천연 코르티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후 에너지 레벨을 보충하는 진짜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각성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밤에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만듭니다. 3. 잠의 파편화 금지. 스누즈 버튼 누르지 않기.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스누즈 버튼입니다. 딱 5분만 더, 10분만 더 누워있자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알람을 끄는 행위는 여러분의 수면 리듬에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다시 수면 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알람이 다시 울려 여러분을 깨웁니다. 이 반복되는 잠의 파편화는 깊은 수면에 도달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여러분을 관성 상태, 즉 몸은 일어났는데 뇌는 멍한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특히 이 파편화된 잠은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아침 분비를 교란하여
여러분의 뇌를 온종일 저항 모드에 빠뜨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알람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 단호한 행동은 뇌의 기상시간은 각성이라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하루의 리듬을 올바르게 시작하고 밤의 수면을 안정화시키는 근간이 됩니다. 새벽 4시 각성 시 비상탈출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3가지 아침 루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면 다음의 15분 규칙을 반드시 따라주세요. 잠들지 못하고 15분 이상 뒤척이면 침대를 탈출하라. 침대에 누워 15분 이상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침대라는 공간을 실패의 공간, 고문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면의 역설을 다시 발동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대신 미련 없이 침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3가지를 수행하십시오. 가장 낮은 밝기의 간접 조명만 사용하십시오.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파란빛은 멜라토닌을 즉시 파괴하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지루한 활동을 하십시오. 간단한 예로 책, 단순한 퍼즐 맞추기, 스트레칭 등 뇌의 대뇌 피지를 자극하지 않되 지루함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 15분 규칙은 여러분의 뇌가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재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강력한 인지행동 치료 기법입니다. 제가 앞서 밤의 아로마 셧다운과 아침의 3가지 황금 앵커라는 2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뇌 리듬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잠에 들고 새벽 각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기초 체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몸을 디는 그 공간, 침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찾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뇌를 밤새도록 괴롭히고 기껏 잠든 여러분을 새벽에 다시 깨우는 진정한 범인은 여러분의 침실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침실이 수면 발전소가 아니라 각성 유도장치라면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거나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미세한 환경 신호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잠을 망치는 숨겨진 식이 습관의 함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침실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수면의 성지로 바꿔놓을 기회입니다. 1. 뇌의 냉각 시스템 완벽한 수면을 위한 18도의 비밀.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가장 흔한 물리적인 이유는 체온 조절 실패입니다. 수면을 시작하는 과정은 우리의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온도를 낮춰야 시스템이 안정화되듯이 우리의 뇌도 온도가 1도 정도 하강해야만 비로소 깊은 잠에 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과학적 원리 심부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가려면 우리의 피부 표면 온도가 반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외부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들기 전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침실 환경은 이 열 방출을 돕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침실 온도.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뇌가 과열되어 잠에서 자주 깨어나게 되고 수면 파편화가 발생합니다. 이불의 역설. 두꺼운 이불로 온몸을 덮는 것은 좋지만 이때 발과 머리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살짝 내놓거나 가벼운 수면 양말을 신되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열을 활발하게 방출하는 냉각 장치를 가동하는 원리입니다. 2. 멜라토닌 암살자. 침실의 모든 파란 불빛 제거. 우리는 이미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의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숨겨진 빛들이 여러분의 잠을 밤새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잠자는 중에도 매우 민감하게 빛을 감지하며 특히 파란색 계열의 짧은 파장의 빛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 빛은 잠자는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검은색 테이프의 마법. 침실을 둘러보십시오. TV의 대기 전원 등, 에어컨의 작은 숫자 표시 등, 공유기의 작은 LED 불빛, 심지어 디지털 시계의 희미한 붉은 불빛까지, 이 모든 빛은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멜라토닌 암살자입니다. 이 작은 불빛들 위에 검은색 절연 테이프 또는 가릴 수 있는 가림망을 붙여 완전히 가리십시오. 완벽한 어두움.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십시오. 새벽 4시 30분경부터 미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외부의 여명 빛조차도 여러분의 뇌의 코르티솔 조기 공격을 유도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동굴처럼 어두워야 합니다. 3. 불안의 증폭기들 제거. 시계와 거울을 치워야 하는 이유.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서 심리적인 수면, 위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오늘은 몇 시에 잠들어야 하는데라며 시계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수행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실패했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잠에서 멀어집니다. 시계는 침실 밖으로 치우거나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치우십시오. 잠든 후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추가 팁. 잠자는 모습이 비치는 위치에 거울이 있다면 치우거나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특히 새벽에 깼을 때는
뇌의 자기인식 중추를 활성화시켜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모든 인지적 자극을 제거해야 합니다.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리듬이 무너지는 마지막 이유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숨겨진 수면 파괴자들 때문입니다. 숙면의 배신자, 수면 주기를 파괴하는 술.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는 와인 한 잔이 최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면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여러분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기절시키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처음에 잠에 드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지만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여러분의 수면 주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은 특히 꿈을 꾸는 수면, 렘 수면과 가장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을 억제하고 대신 불안정한 얕은 수면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자는 내내 수없이 잠에서 깨는 수면파 편화를 겪게 되고 이는 새벽 4시 각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깊은 잠이 없으니 뇌의 쓰레기 청소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깊은 잠을 원한다면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 3시에 공복, 밤 9시 이후 단당류 금지. 수면 리듬이 망가진 분들이 새벽 3, 4시에 깨는 또 다른 주범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드롭입니다. 늦은 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 섭취하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등의 단당류나 단순 탄수화물은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립니다. 잠든 지 3, 4시간이 지난 새벽 3시경, 이 높아졌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혈당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비상호르몬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혈당 문제로 인한 코르티솔의 분비가 새벽 4시 각성을 유도하는 가장 흔한 식이 습관의 함정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모든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배가 고프다면 소화가 느린 소량의 단백질이나 견과류가 훨씬 안전합니다. 숨겨진 각성제.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컷오프.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각성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후의 카페인 섭취는 여러분의 밤잠을 은밀하게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다 6시간입니다. 즉 오후 4시에 마신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카페인 중 절반이 밤 9, 10시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혈액 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야 할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잠들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남아있는 카페인은 여러분의 깊은 수면 진입을 방해하고 얕은 수면에서 표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를 온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형태의 카페인들, 즉 커피,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홍차, 녹차 섭취를 완전히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던 어둠과 불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수면과학이라는 강력한 빛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새벽 3시에 시계를 보며 괴로워하던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잠을 잘 자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리듬과 과학, 그리고 환경의 설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수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 후각의 비밀 통로를 이용해 뇌의 스위치를 끄는 아로마 셧다운 테크닉을 배웠고 새벽 각성을 막는 강력한 닷을 내리기 위해 아침 햇빛 앵커링과 90분 이후 커피라는 황금 습관을 익혔습니다. 또한 침실의 작은 빛과 잘못된 식습관까지도 여러분의 뇌 노화를 가속시키는 치명적인 적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환경 최적화 비밀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25년간 제가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되살린 신경과 전문의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늦은 밤 11시에 치킨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틴으로 리듬을 되잡으면 됩니다. 가끔 깜빡하고 아침 햇빛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당일 밤 아로마 셧다운을 더 강력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잠을 설친 날도 괜찮습니다. 그날 낮에 잠의 파편화가 아닌 낮잠 20분으로 뇌의 피로를 덜어주고 다음 밤에 깊은 잠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매일 밤 완벽한 8시간을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적인 수면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깊은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젊고 활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회춘의 과정입니다. 잠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이 익힌 영상을 끝까지 본 이유, 여러분은 잠을 자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실행 결과를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회춘할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뇌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로마 향을 맡으며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과학적 루틴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뇌 노화 시계는 이제 멈춥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아침이 내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